우리가 AI 성능을 이야기할 때 어쩌면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계산만 빨리 하는 걸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AI의 진짜 속도를 가로막는 병목 현상이 대체 뭔지, 그리고 미래 AI의 승자를 가릴 새로운 전쟁터는 어디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최신 AI 챗봇한테 좀 긴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이 나오기까지 점점 느려지는 거 말이죠. 이게 그냥 느낌 탓이 아니고요. 이 현상 뒤에는 사실 컴퓨터 구조에 아주 오래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테라플롭스, 그러니까 1초에 계산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느냐, 이걸로 성능을 따져왔어요.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경쟁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게 움직이느냐, 바로 이 데이터 이동 속도의 싸움이 된 거죠. 사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한 가지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계산하는 장치를 많이 넣으면 무조건 빨라지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요. 근데 AI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 비싼 계산 장치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보다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그냥 놀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럼 프로세서가 왜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진짜 악당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장벽이라는 녀석하고 그 쌍둥이 형제 격인 전력 장벽이죠. 이 둘이 바로 오늘날 AI 시스템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장벽이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프로세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메모리가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비유하자면 머리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계가 거북이 걸음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격차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프로세서 속도는 매년 55%씩 빨라지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는 고작 7% 개선되는 데 그쳤어요. 바로 이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똑똑한 프로세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에너지 문제입니다. 거대한 AI 시스템이 쓰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90%가요. 계산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기는 데 쓰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력 장벽의 실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 가격보다 배송비가 9배나 더 비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이 메모리 계층 구조라는 아주 고전적인 해법이 있었죠. 빠르고 비싼 메모리는 프로세서 바로 옆에 두고 느리고 싼 메모리는 저 멀리 두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인데요. 하지만 수백 기가바이트짜리 괴물 같은 AI 모델이 등장하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만으로는 어림도 없게 된 겁니다. 너무 작고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생각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더 빠르게만 외칠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한계를 소프트웨어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뛰어넘으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플래시 어텐션입니다. 기존 방식이 비유하자면 요리할 때 재료 하나 꺼내서 손질하고 다시 창고에 넣고 다음 재료 또 꺼내오고 이런 식이었다면요. 플래시 어텐션은 필요한 재료를 작업대 위에 싹 다 올려놓고 한 번에 요리를 끝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린 거죠. 하드웨어의 제왕이죠. 엔비디아의 진화 과정을 보면 이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볼타에서 호퍼 아키텍처로 넘어오면서 단순히 계산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메모리 대역폭, L2 캐시 크기, 그리고 GPU끼리 통신하는 속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길 자체를 8차선 고속도로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선이지 혁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들은 아예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오직 AI만을 위한 칩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메인 특화 아키텍처, DSA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구글의 TPU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TPU의 심장인 시스톨릭 어레이는요, 데이터가 칩 안으로 한번 들어오면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연산 장치들을 쫙 휩쓸고 지나가면서 모든 계산을 끝내버립니다. 데이터 재사용을 극대화해서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들락날락할 필요가 없게 만든 아주 우아한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데이터 이동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정답은 데이터를 아예 이동시킬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칩을 자르지 않으면 되죠. 바로 세레브라스의 웨이퍼 스케일 엔진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웨이퍼를 잘게 자르지 않고 그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칩으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무려 90만 개의 코어, 44GB의 초고속 메모리가 단 한 장의 실리콘 위에 다 올라가요.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21PB. 이건 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죠. 집 밖으로 데이터가 나갈 일이 없으니 메모리 병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접근법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트레이드 오프의 문제입니다. GPU는 범용적인 유연성을 얻는 대신 데이터 이동이라는 세금을 내야 하고요. TPU는 AI에 특화된 효율을 얻는 대신 다른 작업은 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세레브러스는 유연성을 거의 포기한 대가로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을 손에 넣은 겁니다. 자, 이제 칩 하나하나에서 눈을 돌려서 이 칩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으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칩과 메모리를 잇는 이 패브릭 기술 또한 데이터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파트를 높이 짓는 것처럼 D램 칩을 수직으로 쭉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어마어마한 고속도로처럼 넓힌 기술이에요. HBM은 AI 가속기의 심장과도 같아서 보시는 것처럼 세대를 거듭하면서 대역폭을 폭발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잠깐, 데이터를 굳이 프로세서로 힘들게 옮겨야 하나? 차라리 프로세서가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돼? 바로 프로세싱 인 메모리, PM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아예 메모리 칩 안에 작은 계산기를 넣어두는 거죠. 데이터가 집 밖으로 나올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을 끝내니까 에너지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을 데이터 센터 전체 규모로 확장시켜주는 열쇠가 바로 CXL입니다. CXL은 각 서버 컴퓨터에 갇혀있던 메모리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유 수영장처럼 만들어서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개방형 표준이에요. 데이터 센터 전체의 메모리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들은 결국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컴퓨팅의 중심이 연산에서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미래의 AI 아키텍처는 바로 이런 원칙들을 중심으로 설계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메모리 대역폭은 기본이고 데이터 이동은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는 개발 첫 단계부터 함께 설계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초고속 패브릭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결국 AI 성능 경쟁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승부는 누가 가장 빨리 계산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데이터를 가장 똑똑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이동이라는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AI의 속도가 오직 빛의 속도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